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 30일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5월 21일 열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의제는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한미 공조 문제, 그리고 기후 통상 문제를 비롯한 코로나19 문제도 토의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코드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질문해 그 의제는 상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목표가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가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미 다 발표한 사실입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바로 쿼드 플러스 연합을 통한 대중국 포위가 기본 전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여를 문의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쿼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한미 동맹도 그들의 요구 수준에 맞게 맞춰 나가야 되는 국가로 전락했는지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북한에서 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즉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최대 규모의 특각이 바로 함경북도 경성군에 있는 주울 온천 특각입니다. 저도 여기에 여러 차례 가보았지만 물론 제가 김일성, 김정일이 직접 사용하는 특각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외부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울 온천 지역에는 김일성, 김정일 특각뿐만 아니라 중앙당 온천 휴양소도 있고 도당 휴양소도 바로 여기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앙당 휴양소나 도당 휴양소는 김일성, 김정일 특각 가기 전에 훨씬 10km 이전에 배치되어 있고 김정일, 김일성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이 특각과는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김일성 특각을 가기 위해서는 도당 휴양소와 중앙당 휴양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도로에는 바로 포장도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입구에는 엄청나게 높은 콘크리트로 담벼락을 쌓고 그 도로에는 육중한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호위사령부 한 개 중대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 경성군 주울 온천에서는 약 땅 밑에서 80도에서 90도에 달하는 온천물이 그대로 솟구쳐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란을 담그면 정말 완벽하게 익을 정도로 자연 온천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북한 전역에 온천 지역이 많지만 이렇게 주울 온천만큼 자연 온천수가 80도, 90도 달하는 온천지대는 이 주울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살아있을 때 가장 자주 들렸던 것이 이 주울 온천 특각입니다. 특각에서 휴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면 수백만 평에 달하고 그 지역에는 사냥도 할 수 있는 수렵지대까지 끌어놓았습니다. 또한 김정일도 살아생전에 가장 자주 왔던 것이 바로 이 주울 온천 특각입니다.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이 자주 왔던 이 특각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김일성, 김정일이 자주 머물렀고 김정은도 백두산 삼지연 특각에 갈 때 한 번씩 들리곤 했다는 이 주울 온천 특각. 그런데 여기에서 총격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 김정은 시대의 말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가장 친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친위 경호 부대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김정은의 권력에도 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호위사령부 내에서 그것도 친위대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김일성, 김정일을 직접 호위하는 친위 부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인 즉 이 특각을 보위하는 중대 정치지도원과 보위지도원이 서로 알력관계로 인해 총격전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호위사령부 중대에는 보위지도원이 있습니다. 이 보위지도원은 호위사령부 보위부에서 파견하는 보위지도원입니다. 보위지도원은 바로 호위사령부 보위부의 지시를 받는 군관인 것입니다. 국가보위부나 인민무력부 보안사령부와 같은 인민무력부 보위국과 같은 여기에서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호위사령부 보위부는 호위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보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위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중대 보위지도원이 중대 정치지도원과 즉 정치군관과 서로 권력 다툼을 벌이다 총격전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보이지도 내외에서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 각종 고멸과 그리고 사무실의 서류들까지 몰래 탈취해가는 것을 보고 여기에 격분한 정치돈이 자동보총을 가지고 보이지돈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이지돈을 총격을 가하자 보이지돈 옆에 있던 바로 그 방에 있던 보이지돈 소속 정보 요원들이 바로 정치지돈에게 또다시 사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지돈과 보이지돈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여기에 배치되었던 중대 전체를 소환하여 평양으로 올라가고 새로운 부대가 주울 온천 특각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벌써 그 이야기가 주울 온천뿐만 아니라 호위 사령부 내에도 파다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김정은의 친위 부대에서 이런 총격 사건까지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아무리 충성을 강요하고 아무리 사진 촬영을 해주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절에 태어나 자라난 이 청년들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한다면 결국 김정은 체제도 위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번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친위 부대, 즉 김정은을 직접 옆에서 호위하는 부대 내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가장 많이 가는 원산 특각이나 삼지연 특각에도 이런 주울 온천에 배치된 김정은의 친위 부대들이 호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그 친위 부대 중에서 마음만 먹게 된다면 그들은 항상 실탄을 장전하고 그 특각을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총격을 가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김정은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사안의 가장 큰 심각성은 바로 김정은에게, 즉 김정은을 보위하고 있는 친위 부대원들이 총뿌리를 돌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충복에게 총을 맞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김정은도 그런 법 없다는 법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이 그나마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